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체력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 미국 증시 강세에 우리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없이 밀려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2400, 코스닥 800선입니다. 최근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입니다만 미국 증시, 우리 증시 계속해서 위험 회피 모드입니다. 계속해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승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용 보고서를 대기하며 경계감에 약보한 마감했는데요. 다만 유가와 국채 금리는 조금 진정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변동성 강한 시장, 저희 증시팔과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좋다 말았네요. 네, 저도 어제 앵커님이 이제 초록색 넥타이를 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게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정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쉽게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계속 장 중간중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고용 지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수심이 계속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아무래도 좀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금 계속해서 우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죠. 이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조금 관망세가 강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 어떻게 보면은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보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20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2천 건 좀 늘어나는 것에 그쳤는데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좀 역사상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고용시장이 좀 덜 뜨거워지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고는 있지만 고용이 줄어도 좀 해고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9월달 이 비농업 고용이 17만 명 증가해서 전달 이 18만 7천 명 증가한 것보다 조금은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 3.7%로 전달의 3.8%에서 소폭 하락한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솟던 국채 금리 이거 혼조세를 보였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6pp 내리면서 4.71% 기록을 했고, 자, 2년물 같은 경우도 3bp 내리면서 5.02%, 반면에 30년물은 1.6bp 오르면서 4.89%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죠. 메이 총재의 발언이 그나마 조금 좀 위안이 됐는데요. 한 행사에서 참여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연준이 더 금리를 좀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제한적인 수준에 지금 잘 들어가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조금은 좀 위안을 줬습니다. 아마도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정도로 좀 버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WTI 배럴당 82달러, 8월 말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감산 연장에 따라서 계속 치솟던 유가 요즘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좀 사용을 안 하는 게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요가 좀 파괴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오펙에서 지금 조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이 오펙과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가 지금 좀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JP모건에서는 미국과 유럽, 좀 일부 신흥국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억제가 다시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중국과 인도가 올해 좀 세계 석유 수요를 주도를 좀 했지만 유가 급등 이후에 중국은 뭐 8월과 9월에 국내 재고를 좀 활용하기도 했었죠. 높은 휘발유 가격에 맞서서 소비자들이 조금 소비를 줄였고 올해 3분기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휘발유 수요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연말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달러 약세. 달러도 지금 약세를 보였는데 달러 인덱스 지금 106점 뭐 085 이 정도 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5포인트 정도 지금 내린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시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뉴스 볼 때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증시도 생물인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뭐 계속 고공권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어느덧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제 달러도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이 시점인데 미국 시장 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좀 꺾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데 보니까 엔비디아 쪽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좀 상승 소식들. 엔비디아가 또 굉장히 요즘에 열풍이잖아요. 뭐 등락을 반복을 했었던 엔비디아지만 아직까지도 AI 열풍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아직까지 붐이다, 또 버블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곤 있지만 사실 확실한 건 여전히 뜨겁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이 에버코 ISI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 또 거기에다가 목표 주가도 600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 투자 여전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고 아직은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AI 열차에서 내리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다시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잠깐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장 중에 거의 뭐 3%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1.47%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뭐 지금도 계속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빅테크주들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이 흘러갔었는데 앞으로의 이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큰 종목들, 대형주들의 움직임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이 아이폰 15 에 대한 열풍들, 사전 열풍, 뭐 발열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뭐 고평가 논란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애플은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애플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대형주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유지하는 흐름보다는 등락을 계속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들도 좀 최근에 들어서 보여지는 흐름인데 또 증시를 이끌어가는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또 저희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 리비안이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좀 전하면서 폭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 이슈 전체적으로 좀 오늘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주가가 22% 넘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좀 희석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주가가 폭락을 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루시드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리면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이 세단 모델이 저렴한 버전으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7% 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새 모델이 출시됐는데 그것도 저렴한 모델이 출시됐는데 왜 하락을 했냐라는 것을 봤을 때 새 모델의 출시 배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 둔화가 있다고 좀 해석이 되면서
나오면서 그 하락을 좀 불러일으킨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일라이릴리 관련된 소식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일라이릴리가 비만 트렌드를 타고 먹는 약에 승부수를 걸었다라는 소식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릴리 같은 경우 정말 제약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뭐 존슨앤존스 시가총액을 제치기도 하고 지금 노보메디스크와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를 인수를 하면서 이 고가 기업 인수에 대해서 좀 자금 부담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연연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릴리가 다시 한번 주가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주사 맞아서 살 빼는 시대는 끝이다. 먹는 비만약을 2년 안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만은 미용이 아닌 질병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감량 체중 유지약도 지금 연구 중이라고 이 데이브릭스 회장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릴리의 출발은 당뇨였잖아요. 당뇨약인데 이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 당뇨 질환을 가진 사람들 체중 조절이나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뇨병 안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중 감량과 관련된 성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뇨약을 출발로 해서 이 비만 트렌드를 타고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는 릴리. 좀 일부 기업에서는 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또 줄을 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뇨약 관련해서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들 또 다음번에도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존슨앤존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BC가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그래도 좀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과 또 $178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올해 초 소비자 건강사업부죠. 캠뷰를 또 존슨앤존스가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사로 인해서 존슨앤존스가 좀 앞으로 좀 나아갈 좀 잠재력이 열렸다는 분석, 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분석이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꼽혔는데요. 이 제약회사, 의학기술을 포함한 정말 유일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독보적인 위치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나갈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가의 흐름들, 그리고 잘 선택한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유가가 내림에 따라서 에너지주들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2% 넘게 또 하락을 했고요. 옥시덴털 같은 경우도 지금 1%대 하락 흐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8월 말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을 하면서 에너지주들 같이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업종에 이제 운명이 좀 갈렸는데 말이죠. 애플도 올랐고 엔비디아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지고 우리 시장 오늘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보고요. 자, 그다음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황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또 어제 밤에는 다시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이 좀 치고 나가려나 보다 했지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좀 하락 흐름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27,000달러까지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 오늘 좀 윗골이 길게 달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27,00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소식은 좀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오늘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인데 최근에 그 국제금리가 조금 그 급등세가 다소 좀 진정이 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좀 확실하게 좀 화끈하게 개선되나 싶었더니 그 투자 심리 개선은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27,000달러 선을 지금 지지선으로 잡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라면 3만 달러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의견도 나오고 또 반대 의견 쪽에서는 지금 이 비트코인 자체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좀 이슈가 좀 호재가 좀 아직까지는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좀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또는 이 박스권 장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증시 자체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48까지 이제 중립적인 수준까지 투자 심리
실적금리가 좀 개선됐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리플에 대한 리플을 좀 주목해라.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 금융시장의 가치가 7,900억 달러까지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전망들이 이런 분석들이 그냥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금융시장, 전통 금융시장에 좀 붕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추후에 이 블록체인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해외 송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앞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가 2032년에는 정말 전 세계 블록체인의 금융시장의 가치가 좀 변화될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흐름들 우리가 계속해서 블록체인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불을 켜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 지금 시장처럼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7천억 던진 외국인. 네, 이 종목은 2,500억 샀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같이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함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 좀 올라갔다, 고환율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씩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매도를 보이고요. 지금 이틀 동안만 10월 달에 이틀 동안만 해도 지금 7천억 넘는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두 종목, 이 반도체 대장격인 두 가지 종목 역시도 지금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 삼성전자는 밀렸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연속 한 2,500억, 좀 지금 오늘 타이틀이었죠. SK 하이닉스 같은 2,500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도 이틀 동안 한 5,500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한 3,500억 넘는 그런 이제 순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1,700원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다르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다라고는 하지만 예상하는 3분기 추정치가 계속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에도 이제 영업 손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건 전반적인 시장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매출 같은 경우는 한 8조가 조금 안 될 수준이다. 8조 언저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도 1조 6,8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나오는 표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조 6,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8월 25일 날 1조 7,500억에 비해선 상당히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3개월 전에 2조 2천억 정도가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예측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월 5일자 기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67조 7천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2조 9,600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일단 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3개월 전에는 3조 7천억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1조 5천억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이제 시장 예측치가 나온다라는 게 주가를 약세로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일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그 리포트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치가 계속 좀 부진한 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두 회사의 이제 실적이 차이가 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NDVI의 그 HBM3 칩을 이제 반도체를 납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납품은 이제 4분기 이후에 아마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NDVI의 지금 HBM3 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특히 NVIDIA의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게 SK 하이닉스의 HBM3 D램에 대한 이런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3 D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DDR4 D램에 비해서 한 8배에서 10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HBM3에 들어가는 칩의 D램이 증가할수록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물론 기존의 DDR4 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고나 그다음에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HBM3에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DDR4 램에 대한 부분이 일단 이런 실적에 대한 물 억누르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관련돼서 재고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실적 부진으로 생각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 관건은 비싼 반도체 HBM3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 오면서 삼성전자 그날만 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7만 선 되찾기도 했거든요. 다만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쭉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를 잡았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뽑아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반도체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최근에 이제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업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분기가 아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바닥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분위기에 맞춰져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출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의 이제 수출 추이를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수출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달만 해도 이제 115억 달러에 달할 만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었는데요. 올 초에는 60억 달러대까지 떨어질 만큼 상당히 이제 부진함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하락은 이제 전방 산업인 이제 IT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서부터 계속 IT의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버블 형태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이런 IT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급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이 영향을 같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분기, 2분기까지는 상당 부분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이후서부터는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을 해서 지난 월간 기준으로 100억 달러에 가까운 그런 반도체 수출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출 금액은 작년 9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출 금액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전방 산업인 IT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9월 달에 이제 나온 소식으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10% 정도 가격 인상을 했다라고 할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상대적으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 수출 관련돼서는 전년 대비 13%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1, 2월 달에 45%대의 감소폭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실적 향후에 이런 업황을 개선하는 주요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반도체 감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 초서부터 반도체 디램인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감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감산이 되면 한 2개 분기 이후서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보통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서부터 감산을 했으니까 이런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다음에 4분기, 그다음에 내년에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순이익도 물론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IT 관련된 기기의 그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체에는 이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 더 크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해서 DDR5나 그다음에 HBM3에 관련된 반도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 부분 실적 개선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GPU, AI에 들어가는 GPU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AI 전반적으로 HBM3 칩이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발표했었던 자율주행인 도조라는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가는 칩 D램 같은 경우는 HBM3 D램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회사들이 최근에 AI 반도체를 계속 이제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반도체에도 HBM3 램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HBM3 램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HBM3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DDR5 같은 경우도 최근 신형 CPU의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같이 DDR5에 대해 5 D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만 되면 아마 DDR5 D램이 DDR4 D램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각 그 글로벌 이제 여러 리서치 회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 D램에 대한 시장 성장률을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서치 기관이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디램의 수요가 한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70% 정도 디램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이후서부터 디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일명 키워드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입니다. 낸드 플래시나 디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3, 4분기 계속해서 물망에 올라왔었는데요. 다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여름까지 2차 전지에 많이 초점을 맞춰졌었고 갑작스럽게 초전도체도 밀려왔었고요. 또 최근에는 두산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자로 재료 소멸로 인해서 많이금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매기는 어디로 옮겨갈지도 많은 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로 궁금하실 부분인데 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이제 7나노 칩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나노의 단위의 이제 A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 그 무역 제재 내에 있는 그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했다라는 게 미국에서 정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이제 지난 이제 화요일이었죠. 뭐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돼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더 해야 된다. 지금보다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의회, 특히 공화당 쪽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압력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대중국 반도체 관련된 수출 제재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11월 달 APEC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측에서는 이제 미중 이제 정상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이제 그 전에 이런 제재를 발표한다라는 건 정상회담 하기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좀 강화되는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지 또 그 내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탑픽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바로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뭐 반도체 양사들은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뭐 일단 하반기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섹터들의 관심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업황 개선세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부장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많이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올해 이제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올 초서부터 각 이제 완성 업체들의 감산이 본격화되면서 관련된 장비나 그다음에 뭐 소재 부품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발주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 실적들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가 많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공정인 DDR5나 그다음에 HBM3 관련된 분야의 투자는 그렇게 감산은 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종목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몇 개 종목을 이제 골라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뭐 계속 최근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특히 HBM3와 관련된 뭐 대표적인 이제 수혜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그 다음에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후공정 관련돼서 패키지와 반도체 검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뭐 업체다, 뭐 거의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HBM3에 대한 양산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장비의 납품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패키징 관련된 공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공장에 대한 매출이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건 이제 파크 시스템즈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첨단 이제 나노 장비인 이제 원자 현미경 AFM을 생산하고 있는 뭐 세계적으로 뭐 몇 안 되는 그런 이제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0.01 나노 수준까지 어쩌면 미세한 공정을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공정들이 최첨단 나노화 공정으로 진행될수록 이런 이제 검사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이런 원자 현미경에 대한 그런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원자 현미경은 반도체 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쪽으로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3분기 실적도 비교적 좋게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3분기에 조금 실적이 부진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으로 주가가 최근 조금 하락을 했다가 아마 3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HPSP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비 자체는 반도체형 전공정 장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압 어닐링 장비를 국내외에 거의 독점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첨단 공정으로 이제 진행될수록 이렇게 이제 고압 이널링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관련돼서 2분기 실적도 상당 부분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감산에 따른 그런 이제 여파로 인해서 3분기에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이후서부터 다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황 턴어라운드 아마 3분기 정도가 가장 그 분기 단위로는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텍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형 PCB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용 모듈용 PCB, 그 다음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등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능 이제 메모리 판매가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고성능 PCB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DDR5나 그다음에 HBM3와 같은 그런 최첨단 그런 관련된 이런 PCB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 이후서부터 올해 아마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에는 이제 한 200억대 정도의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산에 따른 그런 이제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DR5 관련된 메모리에 판매가 호전을 보이면서 아마 실적도 이 3분기서부터는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예상이 되면 아마 내년 이후에 이런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메고 오신 빨간 넥타이처럼 긴 장대 양봉 그려주길 바라면서 저희 역시도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이 내려와도 좀 살아날 구멍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솔로엠, 몇 번 말씀드렸던 업체죠. 펀더멘탈로 오랜만이죠.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솔로엠부터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솔로엠 주가가 시장에 이렇게 밀리는데도 이렇게 밀리지는 않죠. 그래서 누가 사나 이렇게 봤더니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ESL, 이 성장성 주가에 많이 들여왔는데 이것도 보면서 또 다른 플러스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좀 파봤습니다.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거래량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SL, 그러니까 전자가격 표식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편의점이나 가시면은 이런 게 다 붙어 있죠. 마트에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 다 들어갑니다. 의류 업체도 이런 걸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병원에서도 이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가격 표시기에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금년에 이제 예상되는 게 전년 대비해서 ESL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0%가 넘게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지금 수주잔고라는 게 있잖아요. 수주잔고 한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금년 하반기 내년까지 매출로 다 이미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1조 4천이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SL 이제 성장이 눈에 보이니까 아무래도 기관들이 좀 안심을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조 4천 매출이 잡혀 있는 거에 매출 인식률 또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매출의 상승폭도 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SK증권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42,000원으로 올렸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이죠. earnings per share인데 이게 27%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ESL 그리고 전자부품 사업 반등을 좀 보고 있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은근히 이렇게 슬쩍 터치를 해놨죠. 전기차 충전 파워 모듈 그리고 폐배터리 제상 ESS. 근데 이 회사가 솔로엠 자체가 파워 모듈 맛집이랍니다. 5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기차 충전 쪽에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고 앞으로도 뭐 보급률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 실적 전망을 제가 쭉 봤더니요. 이게 최근에 3주 전부터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342억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지금 추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기관들이 계속 사들어오는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자, NH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파워 모듈 맛집입니다. 그래서 50년 업력의 파워 모듈 이쪽 분야의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전기차 충전기용 이쪽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kW급, 뭐 50kW급 이렇게 하는데 30kW는 금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이 들어가고 50kW급은 이제 아무래도 비장의 무기가 되겠죠.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또 새로운 신사업 레버뉴,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차트를 보겠습니다. 밴드 차트로만 보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ESL의 성장성 그리고 아까 숫자가 계속 수주장가 올라오는 게 주가에도 지금 반영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럼 추가로 더 올라갈 거는 ESL이 지금 SES 이마고텍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 1위 업체가 있는데 솔로엠이 2위 업체거든요. 근데 SES 이마고텍이 지금 회계부정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손님들이 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 SES 이마고텍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교로 봤을 때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포지션을 좀 옮겨가는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그 중반부터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올라서 이번에도
조금 더 올랐는데 어쨌든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3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솔루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 무슨 주식을 골라올까?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무슨 주식이 좋을까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괜찮은 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큰 대형주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아까 임순재 대표가 앞에서 HBM3 얘기하고 뭐 DDR5 얘기를 많이 해주고 가셔가지고 한결 부담이 없는데요. 자, HBM 관련주가 최근에 주가적으로 아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주가들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주가인데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되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약간씩 하면서 고개를 들려고 습니다만은 밀린 거의 그 내면을 보면은 장비주들은 조금 내리는데 말이죠. 어제 올라간 거는 엔비디아 올랐죠. 1.5% 정도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HBM 얘기 있기 전에는 그 SK 하이닉스랑 거의 주가가 같이 가는 이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어제는 미국 시장도 빠지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골라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게 주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아주 순수하게 D램하고 낸드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종합 세트 업체죠. 그래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HBM3 관련돼가지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커질 거다.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서 주가들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틀째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네요. 그래서 HBM하고 고용량, 그다음에 고성능 수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HBM은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고용량, 고성능 이건 이제 DDR5도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HBM3하고 DDR5 이쪽이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판가도 좋고 마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D램 비중이 높아지면 믹스가 좋아지잖아요. 믹스가 좋아지는 게 아주 강점인 거고 특히 HBM3 같은 경우는 판가가 뭐 상당히 높습니다. 8배 내외로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이왕 하는 거 이거 하면은 마진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고 영업 흑자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강력하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HBM3나 DDR5의 비중이 높아지는 건데 DDR5 이제는 뭐 40% 선까지 왔습니다는 이제 하반기 지나가고 연말 되면 5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가면 이제 DDR4, DDR5 비중이 서로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DDR5가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믹스도 올라가고 HBM3도 내년에 3E까지 나오거든요. 2를 이제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지금 HBM3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D램 쪽에서는 3군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과점인데 여기는 이 분야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원 발주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 주문형 어떤 느낌이면 주문형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가격도 내고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진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KB증권에서는 실적 개선의 초입이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 지금 ASP, 그러니까 판매 단가도 오르고 볼륨도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낸드 쪽에서는 영업 적자 축소 중입니다. 그러니까 D램 쪽에서 좀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적 전망 보겠습니다. 적자 폭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8조 7천까지 올라왔네요. 3주 전에 비해서 적자 폭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째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HBM3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땐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리레이팅 좀 더 보시고요. 자, PBR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높습니다만 순수 그 HBM3, 남 DDR5 이쪽의 순수 업체로서 다른 한미 반도체나 뭐 이수나 이쪽의 PBR보다는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 보시고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14만 5천 원까지 와 있는데요.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21%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솔루엠, 펀더멘털러, SK 하이닉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고용보고서를 경계하며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7천억 던진 외국인 이종모 2,500억 샀다. 오늘의 일면 반도체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며 소부장 관련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다수의 증권사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9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솔루엠, 펀더멘탈은 HBM발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어제 4% 이상 오른 SK 하이닉스를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